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식물과 화초 가꾸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겨울에 식물 가꾸기가 쉽지 않죠. 예, 집안에 있는 화초들 시름시름 좀 좋지 않거나 또 물주기라든가 또 영양제 또 병충해 또 거름주기 등 모두 좋습니다. 꽃과 식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꽃값이 엄청 비싸다는 소식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네. 아직도 비쌉니까? 제일 그게 문제예요. 꽃집은 지금 1월, 2월 접어들면서 좀 졸업 시즌이고 막 이러니까 또 신년 행사들이 있고 이래서 좀 꽃 소비가 좀 높아졌는데 꽃이 작년 대비 곱하기 3이 돼버렸어요. 2배로 오른 것도 아니고 3배로 올라서. 작년 이맘때 기준.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꽃집들이 아마 모두가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고 농가에서도 뭐 같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유통 쪽에서 볼 때는 꽃집이 가장 큰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초, 중, 고등학생들은 종무식 하면서 바로 졸업식을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 일수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네네. 12월 넘어서 이제 방학하는 학교가 많았는데.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보통은 졸업을 꼭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1월 달에 거의 다 같이 이렇게 방학을 하면서 같이 졸업식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1월 3, 4, 5 이 주간에 첫째 주 주간에 졸업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예, 그 꽃소비는 정말 많았었는데 꽃 가격은 올라가고 이래서 굉장히 그 소비자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네. 꽃값이 너무 비싸면 에이 뭐 꽃 사느니 그냥 네. 현금 주지 뭐 이런 네. 생각으로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적당해야 가격도 서로가 좀 유통도 그렇죠. 되고 사고 팔고 이게 예. 잘 될 텐데. 꽃집은 정말 그런 게 위기거든요. 꽃집 아니라 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비대면으로 졸업도 이렇게 그 학생들만 하고 밖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학생하고 이제 뭐 픽업해서 맛있는 그냥 걸 맛있는 먹으러 거 가던가 뭐 이러는데 네. 그럼에도 저희 정서가 있잖아요. 기성세대의 그렇죠. 정서는 그래도 꽃다발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졸업식에. 축하를 하는 거가 있는데 그래 또 준비를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또 많으셨어요. 꽃값 많으셔서. 비싸면 네, 생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꽃집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SNS에 남던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 다른 일상들은 매일 올 수 있던지 일주일마다 올 수 있는데 평생 한 졸업이라는 번이잖아요. 거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축하는 정말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비싸더라도 우리 소비자를 네. 그리고 꽃 기념, 제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이후 네. 좀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때 왜 화해 농가 살리기 캠페인을 막 했었어요. 여기 네. 저희 방송할 때도 얘기가 그랬었죠. 나왔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농가 살리기를 많이 도와주기는 하셨어도 워낙에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막 이렇게 소비가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꽃 자체를 재배를 꽃을 안 하시는. 접었어요. 꽃을 접고 거기에 다른 이제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해서 이번에 또 꽃값이 꽃소비, 그렇게 천정부지로. 예, 꽃이 생산도 안 되죠. 소비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좀 뭐 우리 꽃 화해 쪽에서는 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잘 세워서 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폭등에 대한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전히. 예, 그리고 인건비도 비싸고 뭐 기름값도 비싸고 이래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군요. 네, 계속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식물 겨울에 화분 관리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온이 또 유난히 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이럴 때 떨어졌죠. 화분들 많이 죽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이제 보면 많이 죽일 때는 겨울을 접어들 때 가장 많이 죽여요. 왜냐하면 밖에 내놨다든가 아니면 그 기온의 변화에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 분들은 네. 일단 추위에 많이 죽이고 또 그나마 또 좀 들여놔서 좀 관리하시던 분들도 우리나라 기후가 저온하고 건조하잖아요. 겨울 날씨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또 이렇게 환기도 못 시키고 막 햇빛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식물들이 시름시름 이제 알아갈 그 과도기예요. 지금 딱 요 시기가.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겨울철 그 식물 관리가 굉장히 좀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요때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잎도 떨어지고 영양분도 많이 부족해서 영양분도 그냥 시들시들하고. 네. 자, 환기도 이럴 안 되고. 화분을 좀 살펴보시다가 어떤 경우 어떨 때 얘가 좀 지금 뭐 물이 좀 필요하다, 햇빛이 필요하다, 아니면 영양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 소비자들도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아니면은 문을 꼭 닫아놔서 그런가 막 이렇게 본인들이 의사예요. 다 벌써 알고 오세요. 알고 오셔가지고 네. 그런 걸 좀 개선하시라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또 온풍기나 뭐 이런 거가 직접적으로 쐬지 않는 곳에 식물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네. 조금 이제 생각해서 온풍기 있는 데서 좀 멀리 피하고 그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으로 조금 옮기시면서 또 그리고 한기도 가끔 좀 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물주기거든요. 물주기. 예. 물만 잘 주면 식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겨울에 예. 이렇게 추운데 물 주면 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있기는 네, 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식물은 영하권에 있지 않아야지 얼지 않기 때문에 물의 온도도 마찬가지로 물을 준다라는 거는 영하로 안 내려가 있다는 거고 물을 줘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식물이 겨울에는 휴면기잖아요. 약간의 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물 줄 때랑 좀 틀리게 띄움띄움 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잎도 이렇게 그 안에 실내에서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왜냐면 겨울 의복들이 그 먼지나 털이 많이 날리는 그렇죠. 옷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많이 이렇게 불순물들이 올라앉거든요. 그거를 물티슈 같은 걸로 좀 가끔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수경 식물을 보통은 보면은 그런 건 여름에 시원하게 본다라고 감상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슬기로운 소비자분들은 이럴 때 가습기 역할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어차피 실내니까 네. 그래서 공중 습도도 좀 유지하는 겸 해서 수경 식물을 좀 이렇게 재배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좀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이제 현명하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식물 꽃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309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화분이 베란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줄 때 찬물을 줘야 될지 좀 따뜻한 물을 줘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이런 네. 경우 어떤 물을 줘야 되는지. 네. 네. 이분은 베란다에 햇빛이 잘 드는 분인가 봐요. 네.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이게 보온이 잘 되지 않고는 베란다에서 조금 버티기가 어려운데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실내와 약간의 이제 온도가 이렇게 호환이 좀 되면서 햇빛을 잘 드는 그런 곳에 있는 베란다의 식물인 것 같고요. 네. 물주기는 너무 찬물은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원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네. 겨울에 물이 어느 정도 약간 미지하게 그렇게 너무 차지 않는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거든요. 네. 근데 상수도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배수관을 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요. 그래서 그 좀 관리하신다면 물을 좀 받아서 실온에 좀 두었다가 실내에 예,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베란다에 물을 받아 놓아도 화분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좀 네. 장시간 2시간 정도 두면 그리고 물을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찬물보다는 네. 좀
실온에 좀 네. 두었다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꽃과 식물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화분 기르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거나 또 시름시름 뭐 좀 아파가는 식물들이 있으면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좀 약한 식물들이 좀 있습니까? 겨울에 추위에 네. 상담 먼저 네네.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식물이 화분이 엄청 큰데요. 그래서 옮기기가 그래서 그 화장실에 화장실에 따뜻하게 하는 라제타 같은 거를 틀어놓고 거기다 이제 옮겨놨어요. 옮겨놔서 이제 따뜻하면 살줄 알고 옮겨놨는데 가지가 축축 늘어졌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일단 먼저 식물이 어떤 식물,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이렇게 느티나무 같이 이렇게 밤나무 같이 이렇게 잎사구가 녹보수. 그만한 정도로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녹보수나 아니면 해피트리 종류인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나무 중간이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가지가지로 되어 있나요? 가지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보수일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녹보수. 예. 이 녹보수는 잎도 예쁘고 반들반들해서 관상 가치가 엄청 좋은데 커도 저는 거실에 두기를 추천을 드려요. 오늘 이제 라디오를 계속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물은 창틀 쪽이나 이런 쪽으로 거실에 좀 그런 데 두시면 굉장히 잘 죽이기도 힘든 식물이거든요. 요거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화장실에 넣었다라는 거는 햇빛도 절대로 못 볼 것이고. 화장실에 햇빛은 들고요. 잘 드세요? 가게인데 가게가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화장실에 라지에테가 있으니까 걷다가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그러시면 해를 적당히 잘 들으시면 그건 괜찮고 온도도 라지에타 때문에 온도도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잘. 물을 안 줘서 그럴까요? 물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환기도 사실은 이제 많이 들락거려서 환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 주기를 얼마 만에 주셨는지요? 물을 좀 안 준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주면 이게 얼어가지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라지에타가 확실하게 온도 유지를 해준다라면 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을 주실 때 완전히 흠뻑 주셔야 돼요. 위에 많이 줬다 해도 화분이 워낙 크니까 한쪽만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젖어지게 되면 저쪽에 다른데 물이 안 젖어진 데는 계속 그렇게 처짐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잠깐 들어보니까 죽은 건 아니고 물 주고 관리하시면 다시 바로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식물은 잘 안 죽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좋아지고 풀려지면 홀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현관 쪽으로 좀 옮기셔가지고 다시 자기 멋있는 이 이쁜 식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큰데 나무가 엄청 커요. 근데 그 낙엽을 조금 잘라줄까요? 그래도 돼요. 나무라는 거는 조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라주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잘라서 수영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태아하는 식물들을 잘라줘서 다른 쪽으로 영향이 가서 새순이 나오게 하는 어떤 촉진시키는 것도 조경의 어떤 한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축축 처진 걸 그냥 잘라버려야지 좋겠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커서 조금 그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소비자분들은 위로 쭉 크는 게 싫어서 위로를 자라는 거를 막 3, 40cm를 잘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옆으로 다시 새순이 나와서 둥근 형태의 수영이 잡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하시는 것도 요령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키우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위에 뚝 자르면 뭉툭한 게 보기 싫잖아요. 모양이 그런데 안 나오니까. 식물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지금 이분께서 전화 주신 분 녹보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옆으로 막
그 잎이 분산하는 방사형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오는 걸 딱 잘라줘도 옆으로 있던 게 약간 이제 커버가 되고 그러면서 그쪽 위에까지 올라가던 영양분을 이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그 영양 그 나뭇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또 둥근 형태의 아주 풍성한 식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 가지치기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알아서 네, 쳐도 본인이 괜찮아요? 취향대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맘때쯤 우리 방송할 때 동백나무 네, 얘기한 네, 거 네. 기억나시죠? 예. 동백나무를 이제 분갈이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해서 받았는데 그게 받자마자 이분이 꽃망울이 한 4, 50개가 달렸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분갈이가 잘못됐나 이렇게 했었어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분갈이를 해서 아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몽우리가 맺혔을 때 분갈이 하는 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그분은 선물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올해 꽃이 그 4, 50개가 달리지는 않고 한 20개 달렸는데 꽃 몽우리가 꽃 그 크기가 2배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고 그러니까 혹시나 몽우리 때 선물 받았거나 이래서 지금 몽우리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 관리하시면 가을쯤에 꽃몽우리가 맺히면서 지금쯤 꽃을 아주 만개하게 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동백은. 그래서 적당히 이제 섞어주는 것이 네,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잘라주고 해주는 그분도 잘라주고 장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잘라주고 해서 꽃몽우리가 적으면서도 크게 핀 사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겨울에 특히 약한 식물들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겨울에 아무래도 실내에서 그 좋지 않은 조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최고 대표적인 건 허브예요. 아, 그래요? 네, 허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겨울에 관리하기 집에서 많이들 힘들고 키우시잖아요. 그러신데 네. 걔는 정말 그 환기가 진짜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한데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 들여놨기 때문에 네. 허브가 가장 허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 있는 식물들도 실내로 오다 보니까 햇빛을 잘 못 보니까 꽃이 뭐 색깔이 연해졌다든가 약해졌다든가 뭐 시들해졌던가 뭐 막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 꽃이 잘 좋지 않아서 그런 거는 그냥 창틀 쪽으로 햇빛을 많이 쐴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옮기시면은 조금 보완이 되거든요. 근데 허브는 그렇게 저렇게 해도 그야말로 환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환기를 자주 시켜서 하고 좀 그래도 허브를 갖고 싶다는 로즈마리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추위에 강하거나 아니면은 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물을 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허브 화분으로 가져올 때는 아주 풍성했는데 네. 겨울 되니까 이 왜 탈모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냥 듬성듬성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그 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겨울철에 식물들 환기는 어떻게 해주는 게 환기는 좋을까요? 그야말로 다른 방법은 없죠. 많이 이렇게 진출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전체적인 청소를 할 때 환기를 시켜서 순환을 좀 시켜준다던가 뭐 그런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죠. 아니면 추워도 한낮에 좀, 한낮을 이용해서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직장인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좀 그렇게 하면 추천하고 또 이제 대부분이 겨울에는 물 주기를 하면 안 돼 이러고 아까 그 녹부수 가지고 계신 분처럼 겨울에는 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안 주기 때문에 또 건조해서 바삭해질 수가 있어요. 완전 박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나중에 발견하면 물을 한 달이나 안 줬네 뭐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근데 오히려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게 오히려 식물한테는 좋다면서요. 저번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물을 많이 줘서 죽일 확률은 네. 70%인 거예요. 네. 근데 물을 안 줘서 죽일 확률은 30%면 물을 안 주는 게 맞는데 네. 적당히 안 줘야 된다. 이거를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916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 금전수 텔레비전 옆에 네. 잘 키워왔는데 언제부턴가 이 비스들비스들하면서 다 꺾여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 지금 겨울철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식물 좀 이렇게 취약한 식물 이렇게 했는데 요런 금전수 같은 것도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수는 일단은 돈 들어오는 식물 이걸로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렇죠. 집안에 더군다나 돈 들어오는 금전수가 이렇게 시들시들 꺾였으니 꺾이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속상해요. 듣는 네, 저도. 그런데 이제 금전수가 다육성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분이 물 주기도 잘하고 그 관리도 아주 신주 모시듯이 텔레비전 옆에 놓고 아주 감상을 잘 하셨는데 갑자기 무너졌으니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보여질 때의 잎부분은 싱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게 바닥 흙과 식물하고 그 경계선 있죠. 네. 근경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이 아마 이렇게 썩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푹 쓰러지지는 않고 네. 한 2, 3일 전에 아마 한 5일 전에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배수가 쉽게 안 되면서 과하게 물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물이 안에 화분에 고여 있는 건가요? 이게 배수는 빠지지 되었을 거예요. 배수는. 배수는 잘 되었을 것인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뿌리가 많아 꽉 차서 배수가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배수가 안 되면 이분이 물이 분명히 차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을 줬는데 그게 물이 거기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주고 머물고 있어서 얘가 그 부분이 썩은 거예요. 물렀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속상하시겠다. 그 부분을 쏙 띄면 바로 뽑혀요. 왜냐하면 물렀으니까 일단. 네.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을 감상을 하시다가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거나 이러시면 좀 해체를 해서 그 썩은 부분을 뜯어내고 분갈이를 다시 하라는 예쁘게 말씀이신가요? 살짝 분갈이해 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고 그 무너졌으면 다 무너졌는지 어느 부분만 무너졌는지 한쪽만 잘 그렇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한쪽은 그렇게 살리시면 되세요. 근데 텔레비전 옆에 화분 두는 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전자파가 나오는 거를 일부러 잡아주려고 네. 수투키라든가 산세베리아 이런 건 전자파를 잡아먹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잠잘 때 침실 옆에도 수투키하고 산세베리아를 들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잘 때 이산화탄소를 걔네가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파도 잡아먹기 때문에 잠잘 때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식물들이에요. 수투키하고 산세베리아. 수투키하고 산세베리아. 그런 산세베리아. 식물들은 침실이나 텔레비전 옆에 그다음 가전제품 있는 데다가 두루두루 놓아주시면 좋고 수투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요즘에 선호도가 좋아가지고 예뻐요. 여러 개 놓아도 멋있어요. 네, 멋있게 볼 수 있어요. 조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식물 같지도 않고 막대기 하나 꽂아놓은 것 같은데도 은근히 심플하고 멋있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머리맡에 네. 이거 핸드폰. 네, 맞습니다. 휴대폰 많이 두고 잘 주무시는데 그럼 그 침실에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식물 하나 정도 두시면 특히 청소년들 맞습니다. 공부방도 무조건 좋고 침대 옆에 놔주시면 너무 좋은 공기청정에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예. 못한 말씀 해주시면 화분 관리. 네, 저 뭐 아까 수경 식물 네네. 그거 아까 그 현명한 소비자분 그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오늘 이제 나온 길에 그것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 산세베리아 수투키 그걸 침실에 놓는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수경 재배. 네, 수경 재배. 그러니까 집에 수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식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식물 뭐 스킨답서스, 그다음에 테이블 야자, 싱고니움, 스파트 필름
뭐 아무래도 혹시 기억을 못 하시면 이제 식물원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식물. 주실 건데 하시고 꼭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화기가 없다 이러시면 집에 있는 좀 깊은 화기 아니면 낮거나 오목한 화기 유리병 컵, 머그컵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수경 재배 겨울에 괜찮겠네. 추천합니다. 실내에 두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식물, 꽃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자동차학과 기계공학부 엄정식 경림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